지금 출장 중이니까 출장 중에는 연락하지 마세요. 너도 나한테 연락 안 할 거야. 네, 이해합니다. 이날 남편은 출장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집을 나섰다. 갔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출장이 아니라 부정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나에 대해 말한 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좀 더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 이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남편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출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서로 연락하지 않으려고 조심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몰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이리 오세요. 제발. 상대방의 목소리는 남편의 목소리가 아닌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있는데 나한테 전화를 안 해서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요. 그게 내가 하는 전부야. 나는 그녀에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에도 수많은 전화를 받았지만 모두 무시하고 스마트폰을 꺼두었습니다. 나는 바로 휴대폰을 취소하고 번호를 바꿨다. 이것이 남편에 대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45세 셰프 아마노 유키에입니다. 현재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 세이코 사이에는 대학생인 딸 안즈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었지만 저는 이미 대학 생활에 익숙해졌고 혼자 생활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둘 다 익숙해졌고 익숙해지고 나면 혼자 사는 게 참 편하고 좋아요. 안녕. 다만 너무 느슨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게다가 통근거리 내에 있어요. 그러니 원할 때마다 집에 올 수 있습니다. 네, 알아요. 집에 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안 계시면 집에 갈 거예요. 나는 아빠가 주변에 없을 때 알았습니다. 집에서 딸이 다니는 대학에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집을 떠나 등록금으로 혼자 생활해야 한다. 남편은 회사원인데 나이 때문에 직위가 있어요. 이 딸이 남편을 피하는 듯한 말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나 집에 와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안즈도 없고 너무 지루해요. 안즈는 이미 대학생이고 성인이기 때문에 상황이 영원히 그대로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해줘야 합니다. 우하. 하지만 그것도 당신과 나뿐이군요의 나도 마찬가지다. 이제 딸이 독립생활을 시작했으니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늘었지만 마음이 아팠다. 남편이 나한테 차갑게 대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남편이 나한테 차갑게 대했어요. 딸아이가 대학 입시를 시작할 무렵이었다. 오딸이 나를 피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안즈, 너 또 공부하니? 너는 공부를 별로 안 하고 가끔 아빠랑 놀러 가는구나. 전화해보는 게 어때? 꼭 가고 싶은 대학이 있으니 거기 있는 동안 공부해주시고 방해하지 마세요. 오사무한즈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편하게 지내세요. 나도. 유키에. 닥쳐. 안즈 용도는 충분해요. 억지로 대학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빠. 조용히 해주세요. 당신이 저를 정말 괴롭히거든요. 대학생이 되면 이 집에서 나와 독립해서 살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남편은 딸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딸은 그도 역겨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을 피해 탈출을 위해 혼자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키에가 왜 히가시지마 출신의 할머니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집에 더 이상 젊고 귀여운 소녀가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히가시지마 출신 여성은 45세로 50세 아들보다 5살 어리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성의 50세를 여성의 45세와 동일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하. 그게 무슨 논리야?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내가 히가시지마 출신의 할머니라는 이유로 나를 얕보며 차갑게 대했다. 얘기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건 요리예요. 남편이 해산물, 조개류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먹는 것에 주의해야 해요. 그 점을 고려하면서 나는 그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루하다. 고기와 야채가 메인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나는 항상 내 방식대로 요리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여전히 요리사다. 나는 요리를 정말 잘해요.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레르기를 염두에 두고 요리하는 것은 요리사로서나 집에서 모두 중요합니다. 내적으로는 아내이자 엄마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먹는 사람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떨까요? 그러면 당신은 내 생각을 짓밟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일 부하들을 데리고 저녁 식사에 나가기로 약속이 있다. 그 음식을 먹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에요. 아, 이해합니다. 외식은 괜찮은데 알레르기가 있어서 식당이나 클럽에 가기 싫어요. 아래 분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너무 짜증나네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남편은 회사에 약속이 있어서 상사, 부하들과 함께 외식을 갑니다. 일이 바빠서 집에 있습니다. 나는 일하러 간다는 말을 하면서 집을 더 자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혼자 살기 때문에 남편이 없을 때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기었다. 어두운 청사진은 아니지만 이제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편해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내 딸이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아, 엄마.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빨리 도착해주세요. 평소에는 제가 연락을 해서 딸이 연락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녀가 당황한 것 같아서 나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었다. 사실 제 대학 선배 중에 카바레 클럽에서 일하는 선배가 있어요. 아, 카바레 클럽은 나이대에도 일할 수 있으니 실제로 거기서 일하시는 선배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상한 건 아닌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학생이 카바레 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내 딸 왜 그렇게 서두르나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했는데 딸의 선배가 카바레 클럽에서 일했어요. 나는 그것에 특별히 놀라지 않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응원해 주셨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잘못되어서도 아니고 직장에서 친구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가게의 선배는 아마노 씨입니다. 한 단골 고객은 자신과 딸이 동성동맹을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의 딸이 내 딸과 동성결혼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길 바랐지만 다음 순간 내 소망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나도 믿기지 않아서 선배에게 그 남자의 수치심을 빼앗아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그랬지만 정말 우리 아빠였나요? 그럼 그 사람은 어땠나요? 그 선배님과 또 다른 선배님도 카바레 바에서 그분과 친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들은 나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나를 찾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엄마가 기대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카바레 집에 간다고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남편의 노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가족의 생활 방식을 생각하면 돈을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만 내 딸은 내가 당신한테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아니다. 그것이 바로 내 딸과 내가 생각한 것입니다. 성지에 관해 당신은 실제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딸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화가 나서 몸을 떨었지만 이제는 남편 자신이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출장을 갈 예정이니까 참고하세요. 출장은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면 내 일과 상황이 바뀔지 궁금합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그것이 모두 덮여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고통이다. 어쨌든 난 목욕할 거야. 정말 출장인가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편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러자 남편은 정중하게 스마트폰을 내 앞에 두고 화장실로 이동했다. 기회라고 생각하고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달 여행이 기대되네요. 아내가 알 수 없도록 해주세요. 물론 주장이라고 해도 괜찮으니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 줄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상호작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대방의 이름은 치시마 에리나였는데 그 딸에게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때때로 나는 거기에 있었다. 사실은 출장이 아니라 바람난 여행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과연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윤혜가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태어난 척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남편을 향한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그건 바로 나고 나는 남편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것이다. 결심 다음 날 나도 딸에게 연락해서 이 사실을 말했다. 결국 안지의 말이 사실인 것 같다. 나는 당신에게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 엄마, 그게 사실이라면 나도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말을 했을 때 딸의 말투를 보면 화가 나서 몸을 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의 도움으로 남편의 외도 조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남편 출장 날이 오면 저도 출장을 가겠습니다.
남편은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출장은 어디로 가시나요? 멍한 표정으로 떠나려는 남편에게 뭔가 비꼬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어보려고 했는데 왜 그런 걸 물어보나요? 시골에 있는 한다 여관입니다. 너무 귀찮습니다. 죄송해요. 알레르기에 대해 여쭤보려고 했는데. 너무 짜증나네요. 안녕야. 아무튼 나 출장 중이니 연락하지 말아줘. 왜냐면 난 너한테 연락 안 할 테니까. 남편은 기분이 안 좋아 그 말을 내뱉고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이 일을 마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 이미 남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왜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지 궁금해서 나는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다. 어쨌든 나는 전화를 받아보려고 노력했다. 안녕하세요. 호시지 부인이신가요? 실례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남편의 목소리였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제가 말하는 사람인 줄 알았으나 모른 척하고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이지상이 나고야칸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갑자기 의식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갔으니 이리로 와주세요. 애인이라 이름을 말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당황한 듯 이름을 말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요구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호시지는 의식을 잃었다.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이 아마도 남편이 쓰러진 이유였을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리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출장을 가기 전에 그곳에 갔던 일이 떠올랐다. 남편 호시지는 근무 중에 나에게 전화를 한 번도 하지 않는다. 나한테 말하는 거야. 그 말을 많이 하고 끊었는데 그 후에도 계속 전화가 오고 라치도 열리지 않아서 스마트폰을 꺼두었습니다. 그나마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고 전화번호도 바꿨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나왔어요. 아, 엄마, 방금 치시마 씨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의식을 되찾으시고 몸이 좋아지셨어요. 그는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라고 했어요.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갈 수밖에 없군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딸아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가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으로 가서 남편의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알아차린 순간 그녀는 침울한 표정으로 마침내 왔고 남편이 쓰러졌을 때 왜 그렇게 빨리 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없었어요. 이 고백자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목소리를 높여 나에게 소리쳤다.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어. 야, 게다가 왜 의식을 잃은 채 끌려가게 된 거지? 그러자 남편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내가 쓰러진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쓰러진 이유는 정확히 내 예상과 같았다. 그것은 그래서 여관에 묵은 이유를 다시 물었더니 아직 출장이라 하더군요에 나는 긴장했고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요. 세이지가 한다 여관에 묵을 예정이라고 해서 나는 거기로 가지 않았다. 저에게 연락주세요. 나는 나오코에게 내가 조개류와 해산물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관에 묵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글쎄, 나오코 여관이라고는 말 안 한 것 같은데 남편에게 계속 그런 질문을 했더니 남편이 놀란 표정을 해서 덮어버렸어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나는 당신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출장은 아니었습니다. 치시마 에리나와의 바람난 여행이었죠. 그걸 깨달았나요?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세이지 씨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와오 이혼해주세요라고 이혼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이제 조금이라도 회개할지 아니면 남편에게 사과를 받을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알아낸 것입니다. 어쨌든 나도 당신과 가꼬시마와 이혼해요. 나는 계획하고 있었다. 사실 관공서에 가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에요. 이봐, 진심이야. 아, 진심이군요. 나는 당신과 헤어질 수 있습니다. 정제하다 에리나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내 소원은 이뤄졌을 텐데 이제 이해합니다. 빨리 병실에서 나가세요. 남편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세이지의 뜻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런 표정을 짓게 됐는지 궁금하다. 나중에 후회할 사람은 남편이에요. 비록 그 사람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나는 가슴이 벅차오르며 병실을 떠났고 한 달 뒤 남편과 함께 생활하게 됐다. 내가 있던 집을 떠나라 딸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와 협력해 왔습니다. 당신이 움직이기 위해 애썼다는 사실도 그것의 일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학생회비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 뭔가를 하게 하세요. 비록 혼자 살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아빠 잘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딸과 함께 이사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딸이 부정적인 표정 없이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첫 딸은 특별한 사건 없이 함께 평화롭게 지냈다. 어느 날 아파트에 손님이 오는데 인터폰이 울려서 나가보니 안녕하세요.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문 앞에는 내 딸보다 별로 나이가 많지 않은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치시마 에리나입니다. 나는 세이지상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아, 예를 들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찾아온 여자가 남편의 여주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해합니다만 이것을 이해한 이유는 수수께끼입니다. 딸아이는 학생비로 지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재는 별도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본체 저는 아즈미 씨와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알게 되었을 때 이곳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요구사항을 물었을 때 약간 당황한 듯 내 여주인은 참을성이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부인. 도와주세요. 내 여주인이 갑자기 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당신의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세이지 씨가 나오코 여관에서 쓰러졌다는 사실은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지식이죠. 그렇죠. 그건 알아요. 하지만 그 당시 세이지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원했다 알러지인 줄도 모르고 여관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식중독 걸릴까봐 소란을 피웠다. 뭐 하는 거야? 그렇다면 여관에서 진실이 밝혀진 이후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내 예측. 맞았어. 남편과 애인이 식중독 문제로 소란을 피우면서 여관의 평판은 나빠졌지만 사실은 원인은 남편이 자신의 알레르기를 호텔에 알리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레르기 신고를 안 해서 망신당하고 여관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여관에서는 나에게 명예를 훼손하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것으나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사실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다고만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손해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도와주어야 합니까? 나를 속인 건 세이지와 너였어. 문제는 세이기가 자신의 알레르기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위선적으로 그렇게 말하자 여주인은 말을 잃고 당황해했기 때문이다. 있었다. 어쨌든 나한테 그런 걸 묻는 당신은 정말 바보 같군요. 알겠으면 그냥 집에 가세요. 나에게 저 잠깐만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쫓아내려고 했어요. 나는 여주인은 아직도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나는 그 말을 무시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또한 남편의 바람 피우는 여행을 조사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부정여행과 관련해 남편이 회사에 출장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 부정여행 사실을 알았을 때 회사에 미리 연락해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장소 그녀는 전에도 같은 일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그녀의 남편은 자신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여주인이 그녀의 아파트 위치를 알아냈으니 아마도 남편도 알아냈을 것이다. 정말 곤란한 일인 것 같아요. 안녕. 유키, 정말 잘했어. 갑자기 오는데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걸까요? 루노제가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것 때문에 출장 사실을 귀사에 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행복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비록 자리를 잡는데 수고를 겪었지만 우노요인 아이에 해고되었기 때문에 다시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걸 나한테 불평할 이유가 뭐야. 남편은 열심히 일했는데도 경력을 망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잃었고 일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나는 에리나의 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진심인가요? 에리나 씨는 내 딸 안즈와 동갑이에요. 얘야. 자기 딸과 같은 나이의 여자에게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럽지 않나요? 어쨌든 젊은 여자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자존심도요. 어딘가에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자존심 버리고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 남편은 저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것을 집어들 수 있는 신은 없을 거야. 남편이 계속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에리나는 더욱 그랬다. 나는 부모님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조금만 바람을 피웠더라면 일이 잘 풀렸을 텐데 거짓말이 가득해요. 그냥 말로만 하기보다 제대로 말해주면 진심이 전해져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다. 없습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일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남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주인은 부모님의 감동에 감동받아 남편이 일을 하지 않아 혼자 돈을 벌어야 한다. 세상을 떠난 여주인은 대학을 자퇴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모두 당신 잘못이에요.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해 뭔가를 하십시오. 나는 그를 무시하고 문을 닫은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나 나머지는 그녀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남편과 성공적으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 살면서 셰프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내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떻게? 네.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리를 즐깁니다. 나는 일을 재미있게 즐기고 있으며 집에서 딸과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충실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딸의 대학 졸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왔서네 딸은 미래의 목표에 대해 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경영학을 전공할 거예요. 나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 그렇군요. 제가 그것을 목표로 삼기로 결심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요리사입니다. 제가 일했던 일처럼 음식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셰프라는 직업에는 다양한 면이 있고 힘든 점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한즈는 괜찮을 거라고 확신해요. 엄마도 그녀를 응원하고 있어요. 내 딸이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작품을 이해하고 결정한 목표였던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엄마로서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에게 말한 대로 다 잘 될 거예요. 남편인 것 같은데 딸은 아직 어리네요. 앞으로는 경험을 많이 쌓을 거라 확신하는데 경험을 많이 쌓을 거라고 확신해요. 너무 고생하지 말고 행복하고